태화강을 따라 펼쳐지는 도심 속 드넓은 정원. 태화강 국가정원은 울산 시민들의 자랑이자 쉼터입니다. 지난해 이곳에서는 대한민국 정원산업 박람회가 열렸습니다.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의 이목을 끈 색다른 조형물. 사진 속 배경이 된 것은 다름 아닌 학입니다. 박람회 기간 내내 여러 곳에서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그렇다면 학은 울산과 어떤 인연이 있을까요? 학이 돌아오길 기다리는 도시, 울산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지난 2019년에 개관한 철새 홍보관은 도심 최대의 철새 도래지. 3호 대숲을 찾아오는 다양한 철새들의 생태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전시장입니다. 그렇다면 3호 대숲에는 해마다 어떤 철새들이 찾아올까요? 3월부터 8월까지는 새하얀 백로가 이곳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백로가 떠나면 11월부터는 겨울 하늘을 수놓는 까마귀들의 보금자리로 바뀌죠. 까마귀들은 낮에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하다 밤이 되면 대숲을 찾아 잠을 자는데요. 이동 중 펼쳐지는 까마귀 떼의 군무는 전국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기한 풍경입니다. 이렇듯 3호 대숲을 찾아오는 다양한 철새에 관해 정보를 모아놓은 곳이 철새 홍보관입니다. 그런데 홍보관 한쪽 벽에는 이런 철새들이 아닌 특별한 새 그림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학입니다. 그렇다면 이 학은 지금 울산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학은 지금 현재 울산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 전부 다 학이 서식지였는데 산업화되면서 학이 이 고장을 떠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학을 볼 수 없고, 지금 현재 보이는 기치 하얀 새는 모두 여름 철새인 백로류입니다. 태화강에는 이 백로 외에도 외가리와 청둥오리, 새오리 등 약 20여 종의 철새들이 관찰되는데요. 이 때문에 울산은 작년 국제철새도시로 지정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엔 이 새들만큼이나 울산을 많이 찾았던 새가 바로 학이었습니다. 이를 입증해 주는 것이 울산의 지명들입니다. 특히 학성이란 명칭은 달이나 공원 이름뿐만 아니라 지역의 중고등학교나 동네 이름, 심지어 학성 이씨라는 본관에도 쓰이고 있습니다. 학성하는 것이, 성이라는 게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요새 우리 자꾸 성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마을, 학마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울산 읍성에 있던 그 동원에 가면 일학헌, 반학헌, 그다음에 남문이, 가학루 이와 같이 학과 관련된 이름들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은 즉 울산에 그와 같이 학이 많이 왔었다는 증거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옛날 울산에 학이 많았음을 알 수 있는 사례는 또 있습니다. 맑음을 모은다는 뜻이 담긴 집청정. 이곳은 반구대를 찾는 시인 묵객들의 소통의 장으로 이곳에서 지내면서 많은 시를 지었는데요. 이들이 쓴 시에 자주 등장했던 새가 학이었습니다. 또 집청정 바로 건너편으로
큰 바위 하나가 보이는데요. 바위에는 반구라는 글귀와 함께 2마리의 학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 학 조각은 집청정을 세운 우남 최신기 선생이 새긴 것으로, 조금 전 우리가 철새 홍보관에서 보았던 학 모양이 바로 이것입니다. 학이 울산과 친숙한 셈을 알려주는 또 하나는 바로 학춤입니다. 학이 먹이를 찾거나 구애하는 동작들을 춤으로 표현했는데요. 하얀 도포자락을 휘날리는 춤사위는 학의 행동과 습성을 나타내줍니다. 울산 학춤은 동네 학춤과 함께 영남의 대표적인 춤입니다. 또한 학과의 깊은 인연은 울산의 현대 건축물에도 나타나 있는데요. 특히 명선교 다리 위 서로 마주보는 학 조형물은 암수의 구애 장면을 모티브로 해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의 학들은 지금 어디로 갔을까요?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사실 울산이 공업도시로 발전하면서 철새들이 서식지인 공단 지역이 다 지금 공업화 과정에서 철새들이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삼산덜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도 그 생태 환경적인 측면에서 대표적인 그 희생자였던 학을 복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의무다고 저는 또 생각이 들고요. 한때는 학의 서식지였던 울산의 하천과 습지들. 사람들이 살기 위해 공장을 만들면서 학이 생존할 수 있는 공간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면 울산에서 다시 학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일까요? 그 실마리를 찾기 위해 간 곳은 충남 예산군. 이곳은 한때 황새마을로 불릴 만큼 황새가 많았지만 어느 순간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 편말만 보더라도 이곳이 황새의 애정을 쏟는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요. 마을 곳곳에서는 황새를 조형물로 제작해 이곳이 황새와 깊은 관련이 있는 마을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살아있는 황새가 날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때 이 마을을 떠났던 황새는 어떻게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된 걸까요?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예산 황새공원에 있는 황새복원연구팀 덕분이었습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황새공원은 황새의 자연 복원을 위해 조성한 곳입니다. 한국교원대에서 복원에 성공한 황새 60마리를 기증받은 것을 시작으로 황새복원팀은 매년 이곳에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 예산군은 황새가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지역의 청정 자원이 우수하다는 거를 동일한 얘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황새를 그러니까 복원하는 천연기념을 복원하는 가치적인 그런 입장도 있고 그 자원을 이용해서 이 생태 자원을 그러니까 관광화 시켜가지고 예, 지역 경제도 활성화시키고. 황새문화관에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면 황새와 자연의 소중함을 알려주는 전시물들이 눈길을 끕니다. 이곳은 아이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체험학습의 장으로
아이들은 예산으로 다시 돌아온 황새를 영상으로 만나고 황새와 관련된 색다른 프로그램들을 체험해 보면서 황새와 친숙해지고 있습니다. 비어 있어? 아니면 꽉 차 있어? 이름을 자기 이름을 이나야 이나 이렇게 하면 글씨가 나와요. 글씨 이걸로 써보니까 흑목감으로 붓펜으로 써보니까 어때 느낌이? 눈앞에서 황새를 볼 수 있는 국내 유일의 황새 오픈장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인기 프로그램인 먹이주기 체험은 참가자가 많아 늘 북적이는데요. 관람객들은 황새에게 먹이를 주고 또 가까이에서 관찰함으로써 황새의 습성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밤이 되면 또 하나의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관람객들을 기다리는데요. 어른들에게 추억을 선사하는 시간. 깨끗한 환경에 척도인 반딧불이를 보는 체험입니다. 그런데 황새와 반딧불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황새가 결국은 환경이 파괴됐잖아요. 논에서 주로 이제 살았는데 논습지에서 논에다 화학비료 치고 그다음에 농약 치고 해서 먹을 게 없어졌잖아요. 그게 멸종이 된 원인이 제일 큰 원인이죠. 먹이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먹이를 친환경적인 영농을 통해서 황새가 다시 이 지역에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이제 뭐 넓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지금 한 10년 넘게 지금 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생태계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거기에 덤으로 지금 우리가 그 다슬기라든지 이런 먹이를 주어서 반딧불이까지 다시 이제 덤으로 살아나게 된 거죠. 반딧불이는 황새가 가져다준 또 하나의 선물. 눈앞에서 그 생생한 모습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날아간다. 올라간다. 지금 어디? 어머 여기 있다. 여기. 어머나 신기하다. 밀충은 아까 그 도시에선 접하기 힘든 풍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빛이 밝은 애들은 5령 이상 되는 애들로 보면 돼요. 곧 어른 될 애들로 보시면 돼요. 황새가 되살아난 뒤로 마을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제가 황새를 복원하면서 황새만 복원된 게 아니라 저희 습지에 보면은 천연기념물이 엄청 많아요. 금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그 수달도 나타나고 그리고 지금은 반딧불이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황새를 복원했더니 그 주변에 있던 같은 생물들이 돌아오고 생물들이 산다는 얘기는 자연환경이 깨끗해지고 그 자연환경에서 나오는 농작물은 당연히 사람에게 좋겠고 네, 그래서 그 이미지로 예산군 전역 어디서 나는 농작물은 황새가 살고 있을 만큼 깨끗한 환경이다. 이런 이미지를. 이는 곧 마을의 농산물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농약으로 재배되는 농작물은 청정지역 농산물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돼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이어졌는데요. 이 모든 것이 황새가 서식할 수 있는 자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또한 예산군은 황새가 자연에서 살 수 있도록 야생으로 복귀하는 행사를 갖는데요. 지난 2015년 최초 방사한 이래 행사는 매년 이뤄지고 있습니다. 황새를 복원해 마을에서 머무르게 하는 노력들. 학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낙동강가에 멋스럽게 서 있는 정자 하나. 바로 구미 매학정입니다. 조선 중기 명필인 황기로가 지은 이곳에 예로부터 매화와 학이 많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매학정 근처에 자리 잡은 구미보 또한 학 모양을 본따 만들었습니다.
학이 많이 찾았던 구미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학을 복원하는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 연구소가 생긴 건 2005년. 박희천 교수는 현재 연구소 내에 있는 두루미 센터를 이끌며 지구상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학의 생태와 복원 방법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1년의 절반 이상을 이곳에서 보내며 학 연구에 매달립니다. 다 소화됐어. 아이. 자, 한 번 더. 현재 이곳에서는 단정학이라 불리는 두루미와 제두루미, 유럽 두루미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이곳의 두루미들은 이 안에서 자라면서 자연 적응 훈련을 거칩니다. 옳지. 나중에 바깥 세상으로 나갈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러나 두루미들의 특성상 쉽지 않다고 합니다. 두루미들이 원래가 사는 곳이 습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지금 실내에서 되게 또 연구소에서 사육을 해가 밖으로 내놓으려 하면 그 두루미가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적응하도록 훈련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습지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이게 야들이 사람을 거리를 두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농경지나 그 다음에 또는 습지 이런 게 나름대로 마련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은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점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야들이 서식할 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굉장히 우리가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서식하는 황새와 달리 넓은 습지에서만 살 수 있는 학은 그 생존 환경부터 차이가 납니다. 학은 육지동물의 습격을 피하기 위해 탁 트인 공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에 맞는 습지를 찾는 것은 도시화가 진행된 이제는 힘든 일입니다. 얘들이 사는 범위가 필요로 하는 습지라든지 이 범위가 뭐 도시 한가운데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사람이 그냥 인위적으로 키우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그 범위라는 게 습지고 농경지고 이런데 그게 점점 개발이 되고 강인데 그 강의 주변이 다 개발이 됐고 도시화 됐으니까 그러니까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에서는 상당히 이제 생존하기가 좀 어렵다 이래 보면 되고 그죠. 전국에는 울산처럼 학을 기다리는 도시가 몇 군데 있는데요. 삼척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 천년학 힐링타운은 그런 마음을 담아 문을 열었습니다. 1950년 이전에는 이 산양마을에 학이 많이 찾아왔대요. 근데 지금 50년 이후에 이제 개발이 되면서 환경이 오염이 되다 보니까 학이 찾아오는 이제 줄어들었죠. 여기 환경이 좋아지면 학이 다시 찾아오지 않겠나 해서 이름을 천년학 힐링타운을 지은 거예요. 학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만들었지만 사실 이곳은 나들이와 휴식을 즐기기 좋은 공원으로서의 역할이 큰데요. 주로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찾아와 체험하는 자연생태 공원입니다. 그 한켠에 두루미 탐조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울타리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며 학의 생태를 관찰합니다. 현재 이 안에서는 단정학과 푸른 두루미를 포함한 5종류의 학 8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넓은 야생에서 살던 학들이 울타리 안에서 지내다 보면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사육을 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얘들은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조금만 소리가 크다거나 뭐 주위에서
이 스트레스를 이게 소리만 조금만 커도 이 고함을 지르고 그래요. 울타리 안에 있는 학들은 관광객들에게는 신기한 볼거리는 되겠지만 이런 환경은 학들에게는 부적합한데요. 그렇다면 갇혀 사는 학이 아닌 울타리 밖에서 날아다니는 학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무용 공연이 펼쳐지는 이곳은 순천만 자연생태공원입니다. 이 행사는 2월 28일 흑두루미의 날을 맞아 마련한 특별 공연입니다. 2월 28일은 천연기념물 228호 흑두루미를 기념하기 위해 만든 날입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생태 관광지이며 다양한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거대한 갯벌. 이곳 순천만에는 해마다 많은 철새들이 찾아와 휴식을 취합니다. 순천만은 청둥오리와 노랑부리 저우새 등 각종 조류들이 드나드는 거대한 철새 놀이터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겨울이 되면 많은 탐조객을 불러 모으는 새가 있는데요. 새까만 외형을 가진 흑두루미입니다. 이제 흑두루미는 1990년대만 해도 100마리가 못 됐었고요. 그게 이제 매년 100 내지 150마리씩 개체수가 증가하더니 2012년도부터는 약 400에서 500마리씩 증가하게 됐어요. 그 수가 점점 증가하더니 지금은 3,600여 마리에 이르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흑두루미가 순천만을 찾는 이유는 뭘까요? 천적의 공격을 피할 수 있는 사방이 확 트인 습지는 안전을 담보하는 최적지입니다. 그리고 광활하게 펼쳐진 넓은 논밭은 흑두루미가 먹이 활동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이 때문에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흑두루미는 이곳에 머물며 월동 준비를 하고 떠납니다. 흑두루미를 보러 오는 관람객 수가 늘면서 이를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탐조선 체험. 배를 타고 습지에 나가 다양한 철새를 관찰하기 좋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이 배는 대대포를 출발해서 조간대까지 다녀오는 시간은 왕복 약 30여 분 소요되겠습니다. 우리 순천만은 정말 많은 철새들이 와 있지만 오리종이 가장 많고요. 흑두루미는 지금 현재 약 5천여 마리 와 있습니다. 5천여 마리 중 여기에서 월동을 했냐? 3,600여 마리는 우리 순천에서 월동을 했고 지금 일본 이즈미에서 번식지로 떠나기 위해 중간 기착지입니다. 여기서 먹이를 먹고 다시 시베리아로 떠나는 거예요. 해설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는 탐조선 체험은 순천만의 물때에 따라 운행 횟수가 조절됩니다. 승선 인원은 매회 30명 안팎인데요. 늘 표가 매진이 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육지에서도 사람들의 발길을 붙드는 철새 탐조가 이뤄집니다. 아예 자기들이 전적으로 피해당하지 않는 쪽에다가 둥지를 만들고 중에 빨간색, 노란색이 이 프로그램은 1박 2일 또는 당일 코스로 짜여져 있는데요. 최근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 하루 코스로만 진행됐습니다. 철새 중에서도 특히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바로 흑두루미들입니다. 상황에 보잖아요.
지금 맨눈으로도 이제 보면 보여 이제 우리는. 얘가 제일 어리게 보이고 그러죠. 색깔도 연하게 보이고. 그러죠. 새들은 3, 4개월이면 어미 등치하고 거의 같아져요. 그러니까 새들은 멀리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몸집을 가능하면 빨리 키워요. 탐조대로 올라가면 흑두루미를 더욱더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인근 논에 있는 많은 낙곡들은 흑두루미에겐 좋은 먹잇감인데요. 이들은 낮 시간의 대부분을 논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보냅니다. 가을거지가 끝난 넓은 농경지와 갯벌을 오가며 먹이를 먹느라 바빠 보이는 흑두루미들. 이 모습을 지켜보는 건 매우 흥미롭습니다. 원래 새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는데 오늘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이제 흑두루미들을 더 사랑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이제 흑두루미들이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루미를 보러 온 탐조객들의 방문은 순천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합니다. 순천만의 1년 동안의 그 관광객 숫자는, 탐방객 숫자는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관광 수입은 직접 입장료만 42억 정도 되는데요. 그걸 이제 지역 경제에 이제 간접적인 효과까지 뭐 식당이라든지 주유소 이용이라든지 이런 숙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하게 되면 연간 한 1,000억 정도 수익을 가져다 준다라고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것 중에서 탐조 관광이 진행되는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수치를 보게 되면 한 200에서 250억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흑두루미는 순천의 겨울을 훈훈하게 만드는 반가운 손님인데요. 흑두루미가 이곳에 오기까지, 이들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순천을 찾기까지, 실은 주민들과 순천시의 노력이 아주 컸습니다. 흑두루미가 먹을 풍부한 먹잇감을 위해 농가에서는 영농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쪽으로 농사를 짓고, 여기서 생산되는 벽시는 순천시가 생산량에 상관없이 면적당으로 사들여 농민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즉, 농약을 사용하여 생산량을 늘리지 않아도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주민들은 마음 편히 친환경 농사를 지어 새들의 먹이로 제공합니다. 첫째, 우리 농민들한테는 농자재비가 절감됩니다. 무농약으로 하기 때문에 농약대가 안 들어가요. 그리고 소득도 계약한 대로 주게 됩니다. 농사를 소득이 좀 적고 태풍이 와서 피해가 가더라도 그대로 약속한 대로 주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일관성 있는 행정에 농가는 발벗고 나서게 되고, 농민들 스스로가 흑두루미 지킴이를 자처하며 적극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 순천만에 흑두루미가 소수 한 100, 200마리가 왔을 때는 다 트인 공간이라서 사람들이 아무거나 들어가서 사진 찍고 소리치고 다 이런 공간이었어요. 그랬던 것들을 새들이 안정적으로 먹이 활동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농경지를, 새들이 오는 시즌에는 농경지를 지켜주죠. 그리고 새들이 가면 이 새들을 위해서 친환경으로 농사를 또 짓습니다. 지으면서 또 관광객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스스로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도 더 정확히 그룹의 사이즈만 봐도 두루미가 어느 정도 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주민들 스스로가 여기 이 공간은 지켜야 돼, 안 돼, 들어가면 안 돼. 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 어떻게 보면 해설사가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사실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때만 해도 농민들 반대가 심했는데요. 이제는 농민들이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모두가 철새와 사람이 더불어 살고자 노력한 덕분이 아닐까요? 이렇게 새들과 어우러지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또 다른 곳, 경남 창원입니다. 이곳엔 영남권 최대의 철새 도래지 주남 저수지가 있는데요. 해마다 철새들의 반가운 기한을 보기 위해 많은 탐조객들로 붐빕니다. 80년도 우리 가창오리 때문에 주남 저수지가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가창오리로 더불어 새기러기, 큰기러기, 이제 큰고니 종류가 이렇게 많이 찾고 있습니다. 또 유일하게 지금은 제두루미가 개체수가 뭐 200마리에서 지금 800마리까지 우리 주남을 찾고 있는데 유일하게 깃대종이 제두루미라고 생각합니다. 천연기념물 제203호인 제두루미. 긴 목에 청회색 날개, 눈 주위에 빨간 깃털이 특징인데요. 주남 저수지를 찾는 여러 철새들 중 선발대로 먼저 오곤 하는 대표적인 새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곳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철새들이 마음 편히 머물 수만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전체적으로 논습지가 이제 주위에 보시면 주위 인근 농경지가 이제 이 하우스가 좀 많이 들어서게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제두루미도 우리 주남에 오는 것이 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주남 저수지 인근 농경지가 조금 지켜주는 그런 마음이 된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철새가 돌아올 수 있도록 생태계를 보호하는 일에 더욱 힘을 쏟는데요. 이를 위해 기업과 시민 단체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매년 철새들이 이곳에서 안정적으로 겨울을 보내고 시베리아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기업과 시민들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먹이 주기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철새와 사람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철새들의 낙원, 주남 저수지. 이곳의 주인인 철새들이 계속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지켜나가려는 노력. 이런 노력들이 계속된다면 주남 저수지를 찾는 제두루미도 점점 늘어날 겁니다. 이렇듯 철새와 사람, 도시가 공존하기 위해 힘을 쏟는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강원도 철원입니다. 군부대가 많은 철원은 사람들 발길이 잘 닿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겨울이면 붐비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학이 사는 양지리 마을입니다. 양지리 마을을 포함해 철원의 7개 마을에서는 학을 쉽게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곳을 찾아오는 학은 두루미라 불리는 단정학인데요. 전체적인 몸통은 흰색이지만 머리 꼭대기는 붉고 목과 머리, 꼬리와 깃 일부는 검은색을 띱니다. 학들이 사람들이 사는 마을 근처로 와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은 이곳 철원에서는 흔하디 흔한 풍경이지만 국내는 물론 세계 어딜 가도 잘 볼 수 없는 희귀한 광경입니다. 우리가 78년도 때에 이제 두루미를 다소 이렇게 좀 몇 마리씩 보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쭉 하니 그때 당시만 해도 저게 무슨 새인가
우리 농민들이. 아는 사람은 알아도 모르는 사람은 모를 정도로 두루미가 안 보였었어요. 그러다가 80년도 들어와서는 자주 우리 농민들하고 보게 된 시작이 됐지요. 그래서 92년도부터 최초에 제가 우리 봉사대를 두루미를 보호하자. 그래서 봉사대를 조직했습니다. 이곳이 두루미 마을로 알려지기까지 가장 먼저 앞장선 이들은 주민들이었습니다. 오늘은 두루미 개체수 조사가 있는 날입니다. 1년에 철원의 두루미가 이 지금 철원군 일대 두루미 앉는 데는 일제히 그 10시에 딱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철원 이 경계, 철원군 경계에 뭐 저쪽으로 가면 화천군, 이쪽으로 가면 연천군, 철원군에만 두루미가 제두루미, 흰두루미가 얼만큼 와있다 갔는지 이게 결과가 나오죠. 저기 오른쪽에도 제두루미 두부가 있어요. 한 쌍. 두 마리. 네, 두 마리요. 우측에 제두루미 3마리. 네, 3마리요. 단정학 2마리. 네, 조사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는데요. 각자 구역을 나눠 수를 센 뒤 합산하는 방식입니다. 나오자마자요. 양지리. 네. 양지리 마을을 포함해 겨울 동안 두루미가 찾는 지역을 전부 조사하는데요. 조사가 끝나면 숫자를 집계하기 위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이 일에는 마을 주민뿐 아니라 시민 단체들도 함께합니다. 이렇게 모여 조사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얼마나 많은 두루미가 찾는지를 파악하고 결과에 따라 두루미에게 줄 사료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철원에 그 두루미들이 많이 오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오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두루미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런 철원군에 계시는 지역분들이 또 철원에 얼마나 많은 두루미가 오는지를 함께 조사를 하게 되면은 더 두루미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개체수 조사는 해마다 찾아오는 철새들이 늘어나면서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데요. 제두루미 둘, 제두루미 둘, 두루미. 조사 횟수는 1년에 5번 정도 겨울철에 시행됩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두루미들은 전 세계에 있는 15종의 두루미들 중 5종류에 이릅니다. 대략적으로 두루미들은 한 1,200마리 정도 도래하고 있고요. 제두루미 같은 경우는 5,000마리 이상이 현재 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흑두루미 소수, 또 검은목 두루미, 캐나다 두루미까지 월동을 하고 있는데요. 총 5종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5종을 다 합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아마 6,500에서 7,000마리 정도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두루미가 찾아오는 건 이곳이 도시화가 진행되지 않아 강한 불빛이나 소음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겨울나기에 중요한 먹을거리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가을철 벼를 수확한 뒤 볏짚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논에 그대로 두는데요. 이는 철원군이 농가와 계약을 맺고 보상해 줌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 덕분입니다. 우리 군에서 볏짚 존치 사업을 해요. 그 볏짚 존치 사업은 즉 볏짚을 썰어서 논에다가 떨기면은 두루미 먹이가 1,200평 기준에서 23kg 정도가 평균 납니다. 떨어집니다. 그거를 이제 두루미 먹이로다가 이렇게 농민들이 돕고. 이 외에도 일주일에 2번 곡식을 뿌려주는데요. 볏짚에서 나오는 나달만으로는 그 양이 부족할 뿐 아니라
혹한의 겨울이 찾아오는 철원의 땅은 쉽게 얼어버리는 탓에 두루미들에게 따로 먹이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철원군과 농민들의 노력은 해마다 많은 탐조객들을 불러 모읍니다. 특히 이곳은 철새를 찍는 사진작가들에게 더없이 매력적인 공간입니다. 농민들이 먹이를 챙겨주고 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는 두루미와 철새들의 낙원. 때묻지 않은 자연 속에서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는 두루미들. 두루미가 먹이를 먹고 자유롭게 생활하는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데요. 이 때문에 이곳에는 사진 작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관광객들의 발길이 늘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중국의 한 단체가 이 시설의 일부를 고가에 매입하고자 찾은 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듯 탐조시설의 유명세는 곧 지역의 수입 증대로 연결됩니다. 탐조객들이 입장권을 구매하면 일정 부분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는데요. 이는 지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어 지역의 소비를 촉진시킵니다. 또한 농한기 동안 일감이 없는 주민들이 일을 맡아서 하고 있어 농가의 소득에도 보탬이 됩니다. 폐교된 학교를 탈바꿈해 만든 국제 두루미 센터. 내일 오신 거예요? 네. 오시면 탐조객들은 이곳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데요. 흥미로운 체험들이 많아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좋습니다. 여기서도 입장권을 구매하면 지역사랑 상품권을 돌려줍니다. 상품권 그런 걸로도 주나요? 네, 상품권 드려요. 아, 그러면 그걸로 철원 그냥 아무 식당 그런 데도 가도 네, 식당도 되고 대신 지유도 하셔도 되고. 아, 주유도 해주세요? 네, 철원 어디서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예. 일단은 뭐 애들도 새를 보러 간다고 하니까 또 좋아하고 또 관심들도 있어 하는 것 같아서 또 오니까 뭐 일산에서나 뭐 그런 대도시에서 보던 작은 새들보다도 여기 오니까 또 새들이 크더라고요. 그런 거에 또 신기해하고 그래서 또 온 것 같습니다. 여러 프로그램들 중 단연 인기는 차를 타고 나서는 비무장지대 두루미 버스 투어. 투어는 하루 2차례 이뤄지는데요. 평소엔 가볼 수 없는 지역인데다 해설사의 안내가 더해져 더욱 인기가 좋습니다. 겨울 철새하면 대표적인 게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두루미, 재두루미, 독수리, 그다음에 쇠기러기가 있습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문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마을에서보다 더 많은 두루미들이 관찰되는데요. 왜 혼자 있을까요? 차를 타고 달리는 동안 이 신기한 모습을 더 자세히 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힘껏 땅을 박차며 날아오르는 두루미의 아름다운 날갯짓. 관람객들은 이내 이 모습에 빠져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탐조 관광은 점점 쇠퇴해가는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두루미 탐조 관광의 경우에는 연간 약 5천여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약 6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조 관광료 중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철원군 지역 경제 개발에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이 외에도 DMZ 두루미 평화타운을 방문하는 단순 방문객 또는 펜션, 세미나실 이용자들은 약 10,000여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러한 관광객들이 방문을 함으로써 동절기에 침체되어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철원은 주민과 지자체, 군부대가 다 같이 힘을 합쳐 자연 생태계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군부대의 협조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주민들은 철새 보호에 힘을 쏟습니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는 도시에 활력을 주며 지역을 되살아나게 합니다. 철원의 모습은 철새와 사람, 도시가 공존하는 모델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해마다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는 태화강. 다양한 철새들의 방문으로 생태도시로 새롭게 태어나는 도시 울산. 하지만 그 옛날 울산을 찾았던 학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학이 살았던 터전을 개발해야 했던 울산. 언젠가는 강 위를 여유롭게 거니는 모습으로, 태화강 위를 훨훨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울산에 학들이 다시 돌아올 그날을 상상해 봅니다.